반갑습니다. 김영문의 이솝우화에 관한 나의 생각들 제3화 황금알을 낳는 닭편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노부부가 오손노손 정답게 살아가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 집에는 하루에 한 번씩 황금알을 낳아주는 닭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랬는데 어느 날에는 할머니가 딸을 아주 신기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스스로 만족하려 들었다. 여보, 영감, 우리 집에 저 닭 있잖아요. 하루에 한 알씩 꼬박꼬박 황금알을 낳는데 그게 고맙고 신통하긴 하지만요,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보니 좀 야수가지 뭐예요. 하루에 기껏 하나씩 받아먹고 살다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큰 부자라는 소리 한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지 뭐예요. 할머니의 그 말에 솔깃해진 할아버지가 반문을 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 닭이 매일 하나씩 알을 낳을 수가 있으니 저 닭의 뱃속에는 아주 엄청 많은 황금알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저 닭을 잡아 죽인 다음에 많은 황금알을 한꺼번에 꺼내면 금방 벼락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할머니 말에 솔깃해진 할아버지가 그럼 그렇게 하지 뭐 하는 대답을 했다. 그리하여 노부부는 큰 부자가 될 생각에 들떠서 황금알을 낳아주는 그 닭을 잡아 목을 비틀어 죽인 다음 칼로 배를 잘랐다. 그런데 그 닭의 뱃속에는 황금알이 전혀 없는 여러 닭의 뱃속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 이를테면 노부부의 허욕 또는 탐욕을 풍자한 내용이 될 테죠. 허욕이란 헛된 욕심, 실체가 없는 욕망, 즉 허황된 욕망이라 뜻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거나 근거도 없는 욕망으로 비현실적인 기대나 과장된 욕망이라 말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자신을 속이거나 헛된 꿈을 쫓는 것과 연결되기도 할 테고, 허욕이란 말과 비슷한 용어로 탐욕이란 개념이 있는데, 탐욕이란 그것이 무엇이건 더 많이 가지려는 지나친 소유욕을 뜻하겠죠. 물질적인 부나 권력, 명예 등을 한없이 추구하며 끝까지 만족을 모르는 심리 상태를 탐욕이라 정의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탐욕이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며 과도한 탐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불교 사상에서도 가장 경계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이 되고요. 그러니까 허욕이나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의 패망은 물론 그 당시의 사회 발전에 해악을 끼친 사례는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가 있다는데, 우선 내 머릿속에는 청나라 말기의 실권자 서태후가 떠오르는군요. 그녀는 이른바 중국 3대 악녀 중에 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갈 정도로 권력을 휘둘렀던 세 사람의 악녀는 흔히 한나라 초대 황제 유방의 부인의 여태후와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였던 척전무후, 그리고 방금 언급한 여인 청나라 말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서태후를 지칭합니다. 서태후는 폐색이 짙은 청나라 말기에 등장하여 무려 3대에 걸친 최상위 권력자로 군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청나라 9대 황제 환풍제의 후궁으로 들어앉으며 황제를 인형처럼 조종하다시피 했고, 10대 황제 동치제의 어머니가 되기도 해서 여황제 노릇을 톡톡히 다 했고, 어린 11대 황제 광서제의 큰어머니가 되어서 아예 탐욕의 화신이 되어버린 모습을 노출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다소 부연하자면 그녀는 9대 황제 한풍제의 후궁으로 입궁하였으나 한풍제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동치제의 생모가 되었기 때문에 황후의 지위에 주라는 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능했던 한풍제가 죽고 동치제가 황제가 되자 서태후는 수렴청정을 하며
본격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수렴청정 기간에는 군대를 강화하고 신진 인재를 등용하는 등 정치를 잘하는 듯 했으나 아들 동치제가 성인이 되어서 직접 정치를 하려고 나서자 그만 모자 간의 권력적 갈등이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동치제가 19세의 나이로 요절하게 되었는데 일설에는 서태후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아들을 살해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녀는 또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동생의 아들인 제첨을 양자로 들여 왕위에 앉혔는데 그 사람이 바로 11대 황제인 광서제가 되었습니다. 광서제가 즉위했을 당시 그의 나이가 불과 4살이었기에 서태후가 다시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서제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서구 열강이 청나라를 침공하여 국력이 기울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태후는 본인의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기에 바빴습니다. 1908년에 광서제가 누군가가 보낸 독약을 먹고 요절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시해 사건에도 서태후가 직접 관여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은밀하게 전국 각지에서 튼실한 남성들을 끊임없이 선발하여 하룻밤 쾌락을 상대로 이용한 다음 지도 새도 모르게 그들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음행을 비밀에 붙이기 위해 살려둘 수가 없었죠. 그처럼 허황된 욕망은 일종의 광기로 나타나곤 했었던 것입니다. 불현듯 인간의 허욕을 기막히게 묘파한 소설 한 편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는군요. 우리한테는 부활, 전쟁과 평화 등의 소설가로 잘 알려진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하는 제목의 작품도 남겼습니다. 그 단편 소설이야말로 인간의 허욕 또는 탐욕이 빚어내는 비극을 아주 극명하게 묘사한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농부 파음은 항상 좀 더 넓은 농토를 소유하면 좀 더 행복해질 텐데 하는 생각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에 그는 어느 부족장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부족장은 정해진 어느 한날에 지원자들이 약속된 어느 지점으로부터 하루 동안 걸어서 경계를 정한 다음 원위치로 되돌아오게 되면 그가 걸어간 거리만큼에 해당하는 넓이의 농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 하는 공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 밤은 이때다 하고 그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는 최대한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다해가며 멀리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는 비록 멀리까지 가긴 했지만 정해진 시각, 즉 해가 서산에 떨어지기 이전까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 지쳐 쓰러져 죽고 맙니다. 끝내 농부 파음은 2평 남짓한 땅에 묻히고 말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우와 까마귀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